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기술적 반등을 예상할 수 있는 자리였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기술적 반등 차트대로 흐르는 부분이 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차트 해석이 먹힌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먹히고 기술적 반등 없이 쭉 내려가더라. 이런 건 무조건 안 좋은 거니까. 네, 그래서 이 반등 그리고 하락하는 것과 별개로 시장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공매도가 과거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가 한 30조 원 정도 줄었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전과 비교해서. 근데 지수가 오르는 것과 따라서 공매도 잔고도 늘어나게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한 40에서 50조 정도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기술적 반등 이후에 재차 하락하는, 공매도가 쏟아지면서 재차 하락하는 형태의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 있으니까 이 코스피가 반등을 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또 크게 내려갈 건 아니니까. 예, 그리고 코스닥도 이 낙폭이 컸던 부분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제약바이오가 비중이 크다 보니까 공매도가 집중이 됐던 날 하락했고, 이제 추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 매수가 나왔다. 예,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락도 상승도 이 등락이란 게 존재를 합니다. 항상. 예, 상승하고 거기에서 적당히 하락하고 다시 상승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 믿음이 없는 투자자들을 털어내는, 예, 이런 과정들을 밟게 되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공매도에 따른 어떤 부정적인 흐름, 그거 역시 이 등락을 품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등락 과정에서 반등, 그러니까 이거 반등했으니까 이제 하락이 나오지 않겠네, 예, 이런 거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의 반등만 갖고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 추세를 봤을 때 이 추세 하단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 선은 제가 예전부터 그어놨던 거 아실 겁니다. 요 근처에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나쁘지는 않고,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보통 떨어지는 21선까지는 전개가 된다 라고 봤을 때, 만약에 코스닥이 여기서 주저앉는다 하더라도 1전선은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런 단기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 뭐 탐탁치 않습니다. 탐탁치 않은데, 일단 유스홀딩스부터 살펴보면 유스홀딩스가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상승을 했고, 그 상승했던 자리가 이전에 뭐 부담을 가질 만한 그런 자리, 그러니까 뭔가 물려있던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이전에 이런 자리에서 조금 사지 않았을까. 왜냐면 올라가면 따라 사고 내려가면 따라 사니까. 그러면 이 과정들을 봤을 때, 내리고 오르고를 반복하고 뭐 물도 좀 탔을 거고, 그럼 요 정도에서 털어내야 될 어떤 물량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그러니까 이게 뭐 그림을 그린다는 개념보다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뭐 자사주 매입하면 올라갈 것 같기는 하지만, 그거 기다리다가 본전을 못 팔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요 하락을 가져온 게 아닌가. 예, 그러면 이 하락을 가져오면서 하루 이틀 내리면 이제 따라 파는 물량까지 나오게 됩니다. 뭐 여기서 샀던 사람들도 한 번 내리면 뭐 조정이네, 두 번 내리면 세 번 내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또 21선 근처에서 반등을 어느 정도 기미를 줬으니까 이쯤에서 수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반등을 하게 되면, 가만히 올라갔으면 안 팔았을 사람들, 이 정도 가격대의 사람들이 이거 한번 내려갔다 오는 거 봤으니까 심리적으로 안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고,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사례를 봤을 때 정기이사회가 5월 정기이사회가 10일에서 14일 사이에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자사주 매입이 결정이 될 거고, 예,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자사주를 100억을 사는데 100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 전체 주식의 5%? 글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배당도 많이 줬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그런 주주환원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급하게 매도를 할 만한 물량이 쏟아질까?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어쨌든 단기 고점은 자사주 매입 발표 후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찍힌 숫자가 줄어드니까 유쾌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온 컴포텍은 뭐 별거 없는 것 같고, NATM 복수도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빼고, 제노레이가 조금 좋은데 시장이 나쁜 것 치고 제노레이의 흐름은 기대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노레이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누가 사느냐? 누가 사느냐를 보면 지금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거 대박주의 어떤 냄새가 굉장히 진하게 납니다. 마치 이건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환기를 시켰지만 라면 냄새가 남아있는 느낌? 그래서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7.27%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이 속도로 외국인 프로그램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글쎄 뭐 한두 달 내에 1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때부터는 폭발적인 탄력을 받게 되는,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마치 이 물속에서 있던 용이 막 승천하는 느낌? 굉장히 제 표현이 과한데, 그만큼 좀 뭔가 자신 있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종목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자신이 반영이 됐고, 뭐 이때 보면 상장 초기에 고점 찍고 밀리는 거 뭐 당연한 수순인 거고, 이때 거래량보다 요 당시에 거래량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방향을 잡고 올라간다. 이미 글쎄 제가 추정해보는 대로면 지금 여기 호가에 이렇게 쌓여있는 요거 먹고 나면 없지 않을까? 나올 물량이. 뭐 그런 생각까지 하는데, 뭐 굉장히 인위적인 어떤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방향으로. 근데 이것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 제노레이라는 종목에서 요 주식을 또 컨트롤하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고 본다면, 그 보이지 않는 손 입장에서는 제가 자꾸 떠들고 있다. 그럼 왠지 올려주기 싫을 것 같으니까 적당히 적당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이런 거 유수홀딩스가 어쨌든 자사주 매입해서 제가 이걸 팔고 나오게 된다. 이랬을 때 이거 어디에 엎을 거냐? 당연히 제노레이 없지 않겠냐. 뭐 요런. 왜냐면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자신 있는 거랑 단기 상승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가능성은 다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싸게 사야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떠드는 것과 별개로 여러분들의 대응은 굉장히 냉정해야 됩니다. 그거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액트도 딱히 뭐 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경험적으로 나오는 것들인데, 제가 공매도 관련해서 셀트리온 문제가 있다. 어쨌든 수급 재료는 그게 뭐 이미 선반영 되더라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렸고 그걸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제가 경험적으로 아주 오래전 같으면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셀트리온 이거 팔아야 돼. 이렇게 말을 했을 건데, 그러면 항상 반등이 나와서 욕을 처먹더라. 그래서 요거 이제부터 언급하면 안 되고, 또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어쨌든 보실 텐데
일부라도 보시고 이거 알겠는데 뭐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냐? 물론 그런 게 있기 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나온 하락 다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 말 맞지가 그냥 화만 돋굴 뿐이지. 예, 그래서 경험적으로 그런 말을 뺐는데 예, 반등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거 봐라 내 말 맞지? 지금이라도 팔아야 돼 이런 얘기 했다가 반등을 얻어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쌍욕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경험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알고 근데 그게 결국은 투자하고도 또 연관이 되는 겁니다. 요 템포에서는 한 박자 늦춰야 돼 이런 거. 그게 이제 경험이고 타이밍인데 그래서 제가 아직은 여러분들께 조금은 이 나은 부분이 있을 거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기 낚는 법 알려주시는 분들은 계실 수 있는데, 저처럼 잘 알려주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람마다 경험이 다른데, 원래, 예를 들면 운동선수 출신. 이런 분들은 아주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은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잘 수익 나는데, 이런 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냥 난 사고 파는 거 이렇게 하니까 되니까 여러분들 따라 해보세요. 이게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처음부터 주식에 대해서 충분히 정립을 해놓고 투자 철학을 갖고 투자를 해서 성공만 거듭해 왔다. 자,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사람 심리가 이 중간에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뭐 아주 특별하게 800만 분의 1 확률로 매주 로또 복권 당첨자가 나오듯이 단타도 어쩌다 운빨 날려가지고 단타로도 수익 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꾸준히 안 돼서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나 단타로 수익 잘 내니까 나 따라해. 그러면 이제 가랭이 찢어지는 겁니다. 다행인 게 사실 이 주식 투자로 평범한 사람이 수익을 내서 요 과정들을 밟아 나가서 성공한다. 이런 게 어려운데 어쨌든 제가 그 과정을 밟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과정에서의 어떤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공유를 해드리니까 도움은 제가 제일 잘하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께 평범한 분들께는 제일 도움이 되는 되는 사람은 맞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언제까지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벌써 주식 공부하는 거 27강까지 왔습니다. 100개 한다고 했는데 이대로 꾸준히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100개는 두고두고 남아서 이제 평범한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고 그것만 해도 제가 할 일을 충분히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요것도 한번 해봐야 잘할 수 있습니다. 사서 갖고 가서 길게 갖고 가니까 수익이 나네. 요거 경험을 해봐야 길게 갖고 가는데 그 경험하기 전까지는 빨간색만 보면 그냥 팔려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 예. 아주 잘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쓰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좋은 동생 두셨습니다. 예. 참, 이 댓글만 보더라도, 형제 간의 우애가 아주 돈독한, 그런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물론, 요 주식 투자의 결과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것은 이 발바닥에 사가지고 어깨 정도 판다 이렇게 봤을 때 요 발바닥에 사서 기다리는 거
지나고 나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면 되는데 요 기간을 고생을 한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면 되는데 굳이 미련하게 여기서 판다. 지나고 나서 비교를 하면 너무 뻔하고 너무 훤합니다. 근데 그걸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알 수 없는 상태에서의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혼자 있으면 더 안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해서 편하게 투자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적어도 투자 책임이 나한테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근데 이런 거, 예를 들면 유수홀딩스 같은 거, 유수홀딩스가 지금 7,820원이고 얼마 전에 8,740원을 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직 투자 책임이 나한테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떨어지는 분들은 그때 이때 팔고 다른 거 사려고 했는데 이때 팔까 말까 고민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팔까 말까 한 고민은 지나고 나서 맞았다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그 머리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착각을 해버립니다. 나 진짜 팔려고 했는데. 근데 그때 팔까 말까 했던 분들은 여기서부터 엄청난 매일매일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고, 그게 지나서 내리니까 나 여기서 팔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팔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올라간 거, 예를 들면 도지코인이다. 이거 팔고 도지코인 갈아타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했는데 괜히 저게 뭐 자사주 매입할 때까지 오른다고 해서, 제가 오른다고 한 게 아니라 그 타이밍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다수입니다. 다수. 겪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주변에 주식 투자하는 거 알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주변에 여러분들이 그런 주식 투자하는 거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을이 됩니다. 이 종목 왜 안 올라가냐, 왜 안 내려가냐, 왜 내려갔냐, 뭐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소홀딩스로 비록 수익을 봤다 하더라도 난 저기서 팔려고 했는데, 아니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진짜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주식시장에서 언젠가는 한번 크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한. 네.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같이 보긴 할 건데, 서한은 지인분이 추천했으니까 지인분한테 물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제가 여기서 만약에 보고 형편없는 쓰레기 종목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추천한 거 쓰레기 종목이다고 하던데? 이렇게 하면 괜히 싸움 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거 보기는 할 건데, 요런 건 그냥 추천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제 좀 일정이 많아가지고 시장을 거의 못 봤는데 나쁜 겁니다. 숨겨진 의미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나쁜 겁니다. 굉장히 큰 악재인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가늠을 해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인한테 들었으면 지인한테 물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듯이 지인한테 지인 추천으로 알테오젠이란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큰 수익을 놓쳐가지고 지금 떨어지는데 다시 사고 싶다. 이런 파동이 나와서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사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볼 건데 싸움 납니다. 그럼 제가 이건 별로다라고 하면 지인분이 완전 돌팔이 유튜버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제가 왜 이 사이에 껴서 욕을 먹어야 됩니까?
그리고 지인이 추천을 했으면 뭔가 지인이 거기에 따른 그 논리가 있을 거고, 그걸 듣고 판단하시는 거지. 지인이 추천했는데 어떻냐? 제가 보고 만약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인이 아주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나중에 이 회사가 실적이 엄청나게 나와서 주가가 폭등할 거야,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 상태인데 차트는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보고 저는 그런 걸 모르니까 표면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 친구는 알고 있으니까 올라갈 거, 그거 완전 실력도 없고 돌팔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근데 실제로 나중에 올라가면 저거 돌팔이 맞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인분한테 듣는 거는 저한테 질문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질문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적정 매수가? 제가 매수 말씀드린 그 가격이지 뭐 어디가 적정 매수가이겠습니까? 뭐 이거는 제가 그 외에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 예, 요즘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막 지인분의 추천 이런 거 많습니다. 근데 가끔 저도 그런 거 하다가 건지는 종목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가치 대비해서 현재 저평가 상태, 그리고 서한이 건설주입니다. 건설주가 지금 나쁘지 않고 재건축이 풀리면 또 한 1, 2년 또 수익을 보게 될 텐데, 건설주 흐름 상승하고 매도 거래량도 없고 뭐 기술적인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평가돼 있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현 상태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요 추세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추세가 살아 있으면,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거래량이 충분히 실려 가지고 올라가니까 뭐 이 추세대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랬을 때 요 추세대로 간다라는 부분, 그러면 요 추세를 정확하게 그어서 누구 말 듣고 주식 매매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 또 그 추천한 지인한테도 할 짓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 왜 내려? 왜 올라? 계속 질문하면 그쪽도 굉장히 짜증 날 거고. 예, 요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요 선을 기준으로 만약에 하신다면 사서 요 추세 이탈하면 정리해야지, 손절선으로 정해두고, 뭐 그리고 올라가면 그 지인분한테 뭐 돈이라도 주시든지 맛있는 거라도 사 주시든지 하고, 그 과정에서 이거 어떻게 되냐, 왜 올랐냐, 왜 내렸냐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싸움 납니다. 예, 그렇게 하고 보시면 추세에 대응을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요 선 이탈하는 거 전까지는 좋게 보고 이탈하면 정리한다, 이런 관점에서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뭐 큰 수익 놓쳐서 아쉽다, 그 지나가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아쉽다고 아무리 꼽씹어봐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저는 효율적인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지나가서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다고 뭐 내 계좌에 잔고가 늘어납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해봤자 하등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지금 이 죽어가는 종목에 그런 생각 때문에 죽어가는 종목 이거 매수해도 되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거를 생각하고 여기서 사면 또 이런 거 나오는 거 기다리는데 그거 기다리다 그냥 다 죽어가는 겁니다. 알테오젠이 뭐 올라갈 만한 재료가 있나? 바이오, 한국 바이오들 제 장담하는데 100% 다 사기입니다. 한국에서 바이오 종목 중에서 뭐 제대로 된 거 있다? 없습니다. 돈 버는 종목 없고. 그럼 알테오젠의 적정 주가가 얼마냐? 5,000원, 아니 5,000원이래. 지금 20분의 1 해야 되니까 3,000원짜리입니다. 적정 주가. 적정 주가 3,000원짜리를 이렇게 작전을 해서 올려놓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주포가 한 방에 다 팔 수는 없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계속 팔아 나갈 거고. 왜냐하면 밑에서 산 사람들은 여기서 긁어가지고 충분히 다 매집하고 주식에 거의 대부분 매집을 한 상태에서 주가를 올렸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다 팔 수는 없으니까 요때 팔고 또 관리하다가 요때 팔고 뭐 이런 과정들을 밟으면서 계속 물량을 줄여 나갈 텐데 여기서 반등할 때 또 팔고 중간 자리까지 왔는데 중간 자리에서 반등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조차도 기대할 게 없습니다. 지금 반등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중에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 이거를 산다? 전혀 고려 대상조차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기술적 반등 조금 나올 수는 있는데 그건 모르겠고 뭐 큰 거 놓쳐서 아쉬운데 이것도 크게 먹을 수 있냐? 아니,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택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까지 이 주식 투자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성숙된 어떤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정상인 겁니다.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 게. 그리고 뭔가 불쾌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예전에 보면 과거에 그 슈퍼스타 K라는 종목 종목이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승철 씨가 나와가지고 초창기에는 되게 독설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그따위로 가수하기 힘들어 이렇게 팍팍 잘라주니까 당장 기분이 나쁘지만 그 친구들이 인생을 허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이상한 방송 문화 자체가 그렇게 못하게끔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게끔 계속 불편한 사람들의 어떤 그 항의 같은 걸로 인해서 그렇게 못하게끔 되니까 그런 말로 끊어줘야 될 부분들은 못 끊어주고 그 사람들이 인생 허비하고 헛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서한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지인한테 왜 추천하느냐? 그냥 좋아서 추천한다 그러면 야, 나 좋은 것만 갖고는 내가 이거 머리 복잡해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그 과정들은 모르겠지만 돈은 벌고 싶고 알테오젠 죽어가는 종목인데 한번 큰 시세 냈다고 그거 보고 그때 들어갈 걸 하면서 또 돈은 벌고 싶고 유스홀딩스 같은 거 내려갔는데 적정 매수가가 얼마인지 이런 거 질문이 나온다는 자체가 약간 불안감도 드러내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1억을 들어갔는데도 아무 지금 편안하게 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는 액수고 1,000만 원 들어갔는데도 요 작은 등락에도 미칠 것 같다. 감당 못하는 금액인 겁니다.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은 아니면 여러분들 금액이 아닙니다. 제가 억지로 이건 무조건 올라가니까 따라오세요 해서 뭐 설사 수익을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수익 보면 다행인 거지만 아니면 그게 아니면 이제 저를 원망하게 될 것이고 지가 뭐 올라간다고 해서 샀더니 안 올라가네? 완전 저거 사기꾼 아니야? 저는 뭐 그거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제가 채워드리려고 한 건데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제 의도하고 상관없이. 근데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알아서 그렇게 금액을 하시는데 꼭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 감당도 안 되는데 돈은 먹고 싶고 지금 질문 주신 분들이 거기에 해당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내 거 아니다라고 비우셔야 됩니다. 마음 욕심을 버리면 굉장히 간단한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엉뚱한 데서 답을 찾는 겁니다. 이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달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종목을 보면 삼성가에서 이제 상속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호텔신라는 지금 보면 삼성생명이 갖고 있고 삼성전자가 갖고 있고 삼성증권, 삼성카드 이렇게 갖고 있는데 뭐 나중에 이제 계열 분리하려면 이부진 사장이 이 지분을 사는 형태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금액이 뭐 경영권 프리미엄 같은 거 포함해서 한 7천억 정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서 호텔신라를 사는 쪽으로 뭐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뭐 과거하고 비교하면 주가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면세점 사업도 뭐 코로나만 풀리면 다시 좋아질 거고, 그리고 최근에 상속 이후에 기관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호텔신라 나쁘지 않고 이부진 사장의 어떤 경영도 뭐 신뢰할 만하니까 괜찮은데, 하지만 제 기준으로 이건 너무 비싼 종목이라서, 어쨌든 이 숙박업이라는 게 자산하고 큰 뭐 연관은 없지만 어쨌든 자산 대비해서 주가가 한 5배 정도 됩니다. 무형의 자산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또 얘기가 틀려지긴 하지만, 어쨌든 회계상으로 자산이 한 5배 정도? 그리고 좋았을 때 실적 뭐 한 2천, 3천억? 그러면 3조 원. 그런 거 좋았을 때 생각해도 주가가 이미 그걸 다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 이부진 사장이 산다라는 그 이슈를 제외하면 딱히 투자 매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생명은 어쨌든 팔고 나갈 거라고 보면,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 이런, 이재용 부회장은 모르겠지만 이부진, 이서현 사장이 팔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신세계도 아직 못 팔고 나갔는데 뭐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좀 인위적이라고 보는 게, 상속하는 시점에서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평균 한 8만 원 정도의 상속이 된 것 같은데, 이대로 쭉 갔으면 기업 가치가 16만 원이니까 뭐 상속세 대신에 이 주주들이 피를 보면서 그 상속세가 낮춰진 거라고 보고,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들을 밟을 거니까 장기적으로 삼성생명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근데 탄력을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겠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영신금속, 제가 그 LG전자 마그나 연결을 할 수 있는 분한테 여쭤봤는데, 자, 영신금속도 충분히 대상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어쨌든 주주들도 뭐 회사에 주가나 올려, 땡깡만 부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도 회사에 기여를 할 수 있다. 제가 액트에서 주주운동할 때 저는 충분히 회사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3년햄택에는 제가 기여를 한 부분이 없지만 어쨌든 그 사내 문화에 어떤 개선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영신금속에도 주주운동을 했으니까 뭔가 기여를 할 부분을 찾아보자. 꼭 뭐 우리가 뭐 저쪽에서 저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 그것만 벗어나면 또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LG전자, 마그나, 파워트레인이 7월에 출범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올려드린 것처럼 여기 납품하는 업체들이 그 관련된 또 테마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LG전자는 이미 상승했으니까 LG전자가 이게 출범했다라고 해서 다시 올라가지는 않을 거지만, 거기에 이제 여기서도 어쨌든 바로 발주를 내야 되니까 뭐 공급 계약, 납품 계약 이런 게 뜰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LG전자, 마그나, 파워트레인 관련주다. 근데 이게 사실상 전기차 관련주랑 똑같은 거니까 시장 관심 받을 거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뭐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자 해서 일단 그분께 요청을 드렸고, 그 현재 LG전자, 마그나, 파워트레인하고, 요건 비상장사니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서울금속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고, 무슨 금속에서 지금 또 뭔가 하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벤더가 2개밖에 안 되니까 영신금속이 들어갈 만한 거, 뭐 만약에 결격 사유만 없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거고, LG전자, 마그나, 파워트레인 측에서. 그리고 실제 영신금속의 고객 중에서 마그나사가 있습니다. LG전자, 마그나, 파워트레인이 아니라, 합작사가 아니라 마그나에 영신금속이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영신금속이라는 회사가 현대차하고 거래를 하고 있고 GM하고 거래를 하고 있고 이런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알아보면서 알게 된 건 마그나사하고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비록 작은 회사지만 이런 글로벌 기업들과 거래를 하는 회사에서 이 회사의 의사결정 체계라든지 이런 게 후진적이면 문제가 나중에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현대차에 납품을 하는데 뭐 의사결정부터 해서 그런 품질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하다. 그러면 뭐 현대차 이상에도 납품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회사가 커 나갈 수 있는 건데 아직 제가 이 내부 구조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걸 주주들한테 알려서 우리 이렇게 튼튼하고 잘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 주주들이 아유 뭐 현대차하고 거래하고 GM하고 거래하고 마그나사랑 거래하는데 이 회사가 뭐 설마 잘못되겠어? 이런 안심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회사에서 또 성장을 위해서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 만약에 지금 한 2,000원대에서 영신금속이 뭐 예를 들자면 주가가 2,000원인데 미래를 위해서 투자 재원이 필요하다. 유상증자 같은 걸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선 100%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가가 2만 원 가 있으면 필요한 자금 주주들이 10%만 참여를 해도 되는 거니까 뭐 미래를 생각하면 주가가 무조건 올라갈수록 좋은 겁니다. 나중을 생각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있고 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주가를 만드는 게 결국은 주주들의 신뢰니까 그래서 주주들을 동업자로서 대우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이 회사가 좋은 회사가 되고 커가는 회사가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뭘 지각했다. 이번 주총에서. 그래도 뭐 회사가 좀 인식의 변화를 갖고 뭔가 잘 할 수 있는 게 그런 태도의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면 주주들이 회사 뺏으려고 한다. 아니 무슨 제가 1%도 안 되는 지분 가지고 어떻게 회사 주인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좋다. 회사에 한번 기여를 하는 걸 찾아보겠다. 될 수 있을지 안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마그나하고 한번 접촉을 하는 겁니다. LG전자 마그나 파워트레인하고 사실상 그게 LG전자가 51%니까 LG전자하고 접촉을 해야 될 거고 그 역할을 해주실 분이 계시니까 제가 부탁을 드렸고 가능하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에이전트 계약을 해서 실제로 납품을 하는 것까지 추진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7월에 그런 이슈에 포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으면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우리가 회사에 땡깡 부리고 이런 존재는 아니니까. 예,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